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죠?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생해주고 서로 극을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상생상극에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을 해주는 데도 있어서 너무 많이 생해주면은 오히려 생하지 아니하는 그런 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약한데 생을 받는 그런 오행이 너무 많을 경우 역시 생의 그런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복습을 해봤고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십천간 십이지지인데요. 천간, 십천간, 천간은 10글자라는 것입니다. 천간이 10글자. 적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입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글자가 있죠. 그래서 갑을은 목의 오행이고, 병정은 화의 오행이고, 무기는 토의 오행이고, 경신은 금의 오행이고, 임계는 수의 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준다고 하였고, 수는 역시 목을 생해줍니다. 그거와 같은 관계입니다. 갑을의 목은 병정의 화를 생해주고, 병정의 화는 무토기토의 토를 생해주고요. 무토기토는 경금신금의 금을 생해하여 줍니다. 경금신금은 임수개수, 수를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고, 역시 임수개수는 갑을의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간은 이렇게, 천간, 하늘천이라고 하죠. 위쪽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쓰는 데 있어서도 이 천간의 글자는 사주팔자의 위쪽 부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위쪽 부분에 자리를 잡는 이 천간은 드러나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 정신적인 세계,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동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 심리 이런 것도 천간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된다 안 된다도 역시 성패, 된다 안 된다도 천간을 보고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이지지는 뭐죠? 그리고 천간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세계인 거죠. 십이지지는 12가지 지지죠. 십이지지. 십이지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띠 개념입니다. 그래서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했을 때 저는 개띠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띠의 개념입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목과 관련돼서 있는 띠를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오행의 띠는 임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정, 화에 관련된 띠는 사화와 오화가 있고요. 무기, 토와 관련된 띠는 순서대로 해봐야 되겠네요. 인과 묘와 사와 오화의 중간에는 이 환절기라는 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진토가 있어요. 그리고 사화와 오화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는 미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과 신금에는 금의 오행은 지지로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수리라는 토가 있고요. 수에 있는 오행은 해수와 자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 해자에서 목으로 가는 시점에는 축이라는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는 좀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죠.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해서 12지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자부터 하겠습니다.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는 이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보면은 무토 밑에는 진토와 술토가 자리하고요. 기토 밑에는 축토와 미토가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는 목인데 음양으로 따지면 플러스의 목인 거고, 을묘는 목인데 마이너스의 목이 됩니다. 병화와 사화는 화의 오행이죠. 화의 오행인데 병화와 사화는 플러스의 화, 양의 화이고요. 정화와 오화는 화인데 음의 화입니다. 무토와 진토와 술토는 토인데 플러스의 토이고요. 기토와 축토와 미토는 토인데 마이너스의 토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금인데 플러스의 금이고요. 신금과 유금은 금인데 마이너스의 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와 해수는 수죠. 제가 말씀드리듯이 수입니다. 플러스의 수고, 계수와 자수는 마이너스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목, 화, 토, 금, 수를 천간 지지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는 플러스 목의 양목이고, 을묘는 목인데 마이너스 음의 목이 되는 거고요. 병화와 사화는 화인데 플러스의 화가 되는 거고요. 정화와 오화는 화인데 마이너스의 화가 되는 거고요. 무토와 진토와 술토는 토인데 플러스의 토가 되고, 기토와 축토는 토인데 마이너스의 토가 되고요. 음의 토가 되고, 경금과 신금은 금인데 양의 토가 되고, 신금과 유금은 금인데
음의 금이 됩니다. 임수와 계수는 수인데 양의 수가 되고, 계수와 자수는 수이지만은 음의 수입니다. 이렇게 청간과 지지를 오행별로, 오행인데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았지만 또 크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갑을 병정, 목화의 세력은 크게 양의 세력으로 보고요. 양이라고 보고, 금수를 크게 음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면은 토는 어떻게 나눌까요? 무토는 양의 토죠. 무토와 이렇게 술토까지는 양의 토가 되고, 기토와 진토와 축토는 음의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으로 크게 또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한난조습을 사주에서 한난조습을 볼 때 필요하죠. 그래서 청간은 이쪽에, 갑을병정은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신임계는 차가울 이렇게 해서 차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묘사오는 마르다라고, 목화는 좀 마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유해자는 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임묘사오 술미는 마른 쪽에 해당이 되죠. 조하다, 마르다, 축토, 진토, 신금, 유금, 해수, 자수, 이렇게는 습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청간은 한난, 지지는 조습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항상 인목과한테만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양간은 양간 위에 있고, 음간은 음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렇게 양간으로 오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용 변화가 오는데요. 어떤 글자가 체용의 변화가 오냐면은 사화와 오화와 해수와 자수는 체용의 변화가 옵니다. 체용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 글자의 체는 플러스의 화인데, 용은 마이너스로 쓰여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음간을 본인의 음청간과 그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쓰여질 때에는 양의 화지만은 자기의 자기의 그 드러나는 청간으로는 음청간과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체용의 변화라고 합니다. 해수는 계수와 자수는 임수와, 이렇게 사와 오화가 해수 자수는 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임목과 함께하고, 다시 갑목은 또 이렇게 오화랑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갑목은 진토와 술토하고 짝을 이루고요. 갑목은 신금과 짝을 이루고요. 갑목은 자수와 같이 짝을 맺습니다.
그리고 병화 역시 이렇게 간목과 짝을 하고요. 임목과 짝을 하고요. 병화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병호 오화와 짝을 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진토와 술토와 짝을 하고요. 병화는 신금과 짝을 하고 병화는 여기 해수와 짝을 합니다. 그래서 양간은 양을 타고 음간은 음을 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지만은 사와 오와 해수 자수는 체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위에 위천간이 음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간은 음간으로 가고 음간은 양간을 머리에 올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를 체형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더 해볼까요? 무토는 어떻게 되죠? 무토는 임목 위에 올라가고, 무토는 오화 위에 올라가고, 무토는 진과 술토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토는 신금 위에, 무토는 자수 위에 올라옵니다. 경금 해보면은 경금은 임목을 타고, 경금은 오화를 타고, 경금은 신금을 타고, 경금은 자수를 탑니다. 그리고 임수는 역시 임목을 타고, 임수는 오화를 타고, 임수는 진토와 술토 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임수는 신금 위에 올라가 있고, 임수는 자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에 있는 이 양간들이 지지에 있는 어느 글자 위에 올라가는지는 대략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이 음간은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 이 을목은 묘목 위에 올라와 있고, 을목은 요 사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화가 양의 불이지만은 체형이 바뀌어서 오화가 아니라 사화랑 같이 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일주라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죠. 을사년. 그리고 을목은 축토와 미토 위에, 음해토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을목은 유금 위에 올라가고, 을목은 여기 양의 해수 위에 올라갑니다. 똑같이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묘목과 같이, 그리고 정화는 사화와 같이, 정화는 축토와 미토와 같이, 정화는 유금과 같이, 정화는 해수와 같이 짝을 이룹니다. 기토는 어떻게 될까요? 기토 역시 음간 위에, 묘목 위에 올라가고요. 기토 사화 위에 올라갑니다. 기토는 축토와 미토 위에 올라가고요. 기토는 유금, 기토는 해수 위에 올라갑니다. 신금 볼까요? 신금은 묘목 위에 올라가고요. 신금은 사화 위에 올라가고, 신금은 축토와 미토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금은 유금 위에 있고요. 신금은 해수와 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는 어떻게 되죠? 개수는 저쪽 묘목 위에 올라가고, 개수는 그 옆에 사화 위에 사화와 같이 하고요. 개수는 축토와 미토와 함께 하고요. 개수는 유금과, 그리고 개수는 해수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십천간들은 12지지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중에 사주를 구성하는데요. 천간은 아까 드러나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는 그러면 무엇이냐? 지지는 밑에 있는 세계인 거죠. 그러면 지지는 감추어진 세계, 실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동, 변동과 무척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삼합을 배우게 되면은 삼합이 다 지어지면은 그 기운이 천간으로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지는 12가지 지지이지 않습니까? 12지지라고 하는데요. 이 지지는
지난번에 배운 방위 개념으로도 이 12지지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개념으로 12지지를 한번 공간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지지가 어떻게 방위 개념으로 되는지 지난번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12지지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은 목이라고 하였고 목의 글자 묘목입니다. 자, 묘목이죠. 묘목. 목은 묘목입니다. 글자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은 묘목입니다. 묘목. 그리고 남쪽은 화라고 했죠. 화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 오화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입니다. 토는 중앙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서쪽은 금입니다. 유금. 유금. 그리고 북쪽은 자수.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위 개념으로 쓰여지고요. 이 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자부터 쭉 12지지를 방위 개념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묘지는 목의 동쪽인 거고요. 이렇게 사오미는 화의 남쪽이고요. 이렇게 신유술은 금의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금이고요. 이렇게 해자축은 역시 이렇게 해자축은 북쪽이 되는 거죠. 자, 수의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방위 개념으로 12지지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12지지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포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위 개념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풍수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은 그 나반 있지 않습니까? 나반, 그 세경이라고도 하는데 나반을 좌좌우양으로 정반정침을 한다라고 해서 좌좌우양이죠.
그래서 좌자오양, 침을 좌자오양이면은 북에서 오향, 남방으로 북쪽에서 자방에서 오향으로 이렇게 나반에 그거를 침을 맞춘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맞추는 것을 좌좌오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좌좌오향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풍수의 향이 이 방향은 뭐 이쪽이 간방이면 간방이다. 이쪽이 손방이면은 손방이다. 뭐 진사방이면 손방이다. 건방이면 수레다. 미시는 곤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위를 나눠서 나중에 풍수의 집을 양택풍수면은 집의 방위를 잡고 음택풍수면 그 산소의 몇 자리 방위를 볼 때 이 방위 개념으로 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토는 중앙이라고 하였는데 사오미의 늦여름이 토입니다. 그런데 토의 기운은 대표적으로 늦여름이지만은 토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환절기에 토오행이 포국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겨울에 이 기운을 축토가 머금고 있고요. 이 목의 봄의 기운은 진토에서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의 기운은 미토에서 수렴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가을의 기운은 술토에서 머금고 겨울로 갑니다. 그래서 토는 환절기이기도 하고 중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일단 방위 개념으로 나눠 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이 청간과 10청간과 12지지의 글자를 이용해서 사주를 연월일시로 사주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월일시로 뽑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주는 뭐냐?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기둥이죠. 천간에 이렇게 두 글자 천간지지, 천간지지, 천간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지지, 천간지지, 천간지지에서 총 8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가 이 일간의 글자인 거죠. 일간이 나라고 두고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들을 해석을 하는 그런 통변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8글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사주가
천간에는 갑인이라는 목의 글자가 오고, 월에는 병정, 사오느, 사오에 화의 글자가 오고, 일주에는 무토, 기토, 축토, 술토의 글자가 온다. 그리고 시에는 경금, 신금, 금수에 임수, 개수, 자수, 해수란 이런 글자들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 글자들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쭉 상생이 되는지, 아니면은 목이 오고 금이 오고 화가 오고 수가 오는지, 서로 극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포국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와 사주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천간에 있는 글자는 보여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은 드러난 세계, 보여지는 세계, 정신적인 세계, 뭔가 마음의 움직이는 세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그런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대략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의 글자들은 보고, 지지에는 감추어진 세계, 내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내가 뭔가 이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세계가 움직이더라도 이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일지가 합이 된다, 삼합이 들고 이런 시기에 대략적으로 가정이 이사가 되고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는 또 이렇게도 또 나누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연주는 조상과 부모의 자리이고, 월주는 형제와 부모의 자리이고, 그리고 일주는 부부와 친구들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죠. 그리고 시주는 아랫사람과 자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궁, 형제궁, 부부궁, 자식궁, 이로 궁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한번 사주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사주를 보니까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날짜로는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러면은 천간으로 이렇게 기토를 씁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해수를 적고요. 기해년. 지금이 갑술월입니다. 갑술월이고, 오늘이 10월 15일은 을, 유일, 그리고 시는 지금이 유시죠. 그러면은 시의 천간은 이 을날에 오는 시 천간은 시주조견표 상으로 공식대로 나오는데요. 을날과 경날에는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을경합 금이 되고 병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심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 역시 을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천간, 지지, 이렇게 천간, 지지, 이렇게 오늘 날짜로 사주를 뽑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나오면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들이 어떤
이 천간이 어떤 글자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천간이 왕한지 약한지, 이 천간이 왕하면은 어떻게 왕한 거고 약하면 어떻게 약한 건지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간을 기준으로 이 지지들을 운성, 12운성 개념으로 뽑기도 하고요. 이 띠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지를 신살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많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주를 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변의 수단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값을 넣어서 A가 바로 나오는 학문은 좀 조금 아니죠.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관계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게 사주 상담을 하고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월령 비월령이라고 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뭐 다들 뭐 사주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주를 그 해석하시는, 통변하시는 그 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 통변의 그런 방법이 조금씩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이 시간 기준으로 사주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10월 15일 지금 현재 유시의 사주는 기해년 갑술월 을요일의 을유 시간입니다. 교일 을유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주가 도대체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사주를, 똑같은 사주를 그럼 대략 몇 명이나 이 똑같은 사주를 타고 태어나느냐, 갖고 태어나느냐,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양간은 양간을 타고 양천간은 양의 지지를 탄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주에 올 수 있는 총 그 조합의 수는 60가지 조합이 돼요. 60가지 조합이 됩니다. 우리가 60갑자라고 하죠. 그래서 60가지 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60갑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갑목이 갑자순으로 이렇게 쭉 갑자순으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인순으로 10가지가 나오고요. 갑진순으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오순으로 10가지가 나오고 갑신순으로 10가지가 나오고 갑술순으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순으로 나오게 되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리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그러니까 갑자순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갑술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신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오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진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인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총 세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가 총 경우의 수가 6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라고 하죠. 그러면 월주에 오는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월주에 오는 경우의 수는 총 월주 조견표상으로 오는데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는 총 몇 가지냐? 역시 다시 6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요. 60가지 일주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시도 역시 시주 조견표에 의해서 다시 12가지 경우의 수가 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곱해보면은 51만 8,400가지인가요? 이 정도의 사주 51만 8,400가지에 시간 좀 들어야 돼. 51만 8,400가지의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51만 8,400가지의 사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 좀 넘어가죠. 그러면 5천만 명이 넘어가면은 5천만 명을 51만 8,400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한 96명에서 100명 정도가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답은 역시 아닙니다. 같은 사주지만은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부모의 환경, 그가 태어난 나라의 환경. 만약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시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랑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랑 나라의 환경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주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가지는 같습니다. 어떤 게 같냐면은 이 사주가 가는 시간은 동일하죠. 이 사주가 흘러가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일한 사주의 시간을 맞이해요. 우리가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문턱이죠. 지금 계절적으로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이죠. 10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이 사주의 시간은 현재 봄일 수도 있고 현재 여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일 수도 있는 거죠. 사주의 시간은 또 다르다는 거죠. 사주가 가는 그 운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그 사주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사고가 나고 누구는 멀쩡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사고가 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사고가 나는 날,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날도 있고 돈이 좀 많이 벌리는 날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는 날도 있고, 다양한 날들이 우리 눈앞에는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 사주가 34년 후에 사고가 난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게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34년 후에 그 사고가 나는 시점에 만약에 이 사주에 태어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던가 차들과 좀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은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뭔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사고 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사고날 사주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더 세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주라고 해도 똑같은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난을 당하는 시점에 누군가 그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좀 위험인자가 높은 일,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가만히 있고 뭔가 뭐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다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뭐 같다고 해서 동일한 지금 이날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주는 이 사주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은 같은 날 같은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다는 거죠. 사주가 흘러가는 시간이요. 자, 그래서 십천간 12지지를 하면서 사주까지 한번 오늘 사주까지 뽑아 보았는데요. 제가 입문 기초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설명이 좀 짧았다면은 나중에 보충하면서 어쨌든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완을 해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천간과 십천간과 12지지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양간은 양의 지지를과 함께 조합을 이룬다. 그리고 사주는 이렇게 51만 8,400가지 정도의 사주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시고, 동일한 사주라고 해서 동일하게 뭐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 부모의 환경이 요즘은 참 많이 좌우를 하죠. 그래서 뭐 부모가 좋으면 자식도 부모 덕에 더 좋은 학교도 가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다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부모의 그런 덕을 많이 봐서 누구는 더 출세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저는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고 거기에 맞는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맞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오행별로 간목과 을목, 목오행의 그런 특성, 갑목의 특성, 을목의 특성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